보겠습니다. 자,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공소장이 어제 이제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네. 이 공소장을 내용을 보면 101페이지에 달하는 이제 공소장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윤 대통령이 지난번 두 차례에 걸친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했던 증언과는 꽤 다른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뭐 헌재에서 답변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관련해서는요. 피고인 윤석열이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 모인 국회의원의 수가 계엄 해제 요구한 의결 정적수에 가까워지자 재차 이진우에게 전화하여 아직도 못 갔냐, 뭐 하고 있냐,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를 하였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2024년 12월 4일 01시 03분경 이후에도 이진우에게 전화하여 국회의원이 190명 들어왔다는데 실제로 190명이 들어왔다는 것은 확인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계엄 선포되기 전에 병력을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다들 반대해서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두 번, 세 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 이렇게 지시를 했다라고 네, 그 공소장에 나옵니다. 네, 그렇죠. 네. 자, 이게 이제 윤 대통령이 아니 나 지금 이번에 계엄은 그냥 경고용이었다. 그리고 의회의 어떤 역할을 방해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렇게 빨리 끝나는 계엄령 봤냐? 네. 그리고 이거는 뭐 진짜 이 그냥 경고용으로 이제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증언을 보면 그 증언과는 꽤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국회 측에서 이 헌법재판소의 지금 심리 중에서 국회 측에서 이 부분을 질문했더니 답변이 제한됩니다. 계속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가 없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지금 이거는 본인의 지금 검찰 진술이거든요. 네. 검찰에서 한 진술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또 이걸 증언하게 되면 이게 나중에 이제 또 뭐 위증죄라든지 이런 게 또 될 수가 있고 또 본인한테 불이익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이 피고인의 어떤 이 방어권, 이 차원에서 지금 헌법재판소의 증언은 일단 거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요 주장을 실제 검찰 경찰 수사에서 다 진술해서 일단 이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 공소장에 나온, 지금 제가 아까 읽어드린 이런 게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수사 과정에서 다 진술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4명이 가서 1명씩 들쳐갖고 나오라, 뭐 이런 아주 구체적인 표현들. 네.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국회에서 또 이제 그 수사기관에서 다 진술을 한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아주 첨예하게 갈리는 지점이에요. 바로 이제 이 부분이 윤 대통령 이번에 탄핵 심판과 내란죄 부분의 핵심적 사안입니다. 즉 국회의 어떤 이 시민을 막을 수 있지는 못합니다. 근데 윤 대통령이 이진우 수방사령관한테 이런 지시를 했다 그러면 이거는 예를 들어서 굉장히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바로 이 진술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이거 나 한 적이 없다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당시 이제 비아폰으로 이루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비아폰이라는 건 녹음이나 이런 걸 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윤 대통령은 이 진술을 이제 부정을 해야지만이 본인의 어떤 이 내란죄나 불법에 의해서 벗어나기 때문에 아마 이야기를 할 거지만, 그러니까 오늘 증언에서는 이제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일체 지금 답변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일단 사실관계 증명은 그렇게 안 된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당시에 이제 보면 이 병력을 몇 명을 투입했냐 이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당시에 진술 이 공소장에 보면 당시 이제 뭐 이 병력 관련해서 김용현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대통령이 저 이 비상계엄하면 병력 얼마나 동원해야 돼? 하고 하니까 김용현이 수도권에 있는 부대들에서 약 2만에 3만 정도 동원돼야 할 것 같은데 일단 소수만 출동한다면 특전사와 수방사 3천에서 5천 정도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윤 대통령이 그 경찰력을 우선 배치하고 군은 간부 위주로 투입하는 방법을 얘기해봐.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서 간부에 투입하면 인원이 얼마야? 얼마면 돼? 라고 하니까 김용현이 수방사 2개 대대, 특전사 2개 여단, 한 1,000명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라고 하니까 뭐 그 정도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투입하면 되겠네. 라고 윤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당시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지난번에 나왔을 때 김용현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윤 대통령이 250명 가량 소수 병력만 투입하라고 지시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다르죠.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병력 그 투입 규모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폭력을 행사할 그 의도는 전혀 없었다. 그냥 경고성, 질서 유지 차원에서 그냥 군을 아주 소수 인력으로 그다음에 실탄 장착하지도 않고 뭐 한 거다. 그러니까 평화적 계엄이었다 하는 논리가 성립될 수 있는지 아닌지 결정적인 단서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바로 이제 요 차이가 결국은 국회에 그냥 경고하려고 했다라는 거 하고 아니면 실질적으로 군을 어떻게 하려고 했는 것인지에 대한 이제 숫자 요 부분의 차이가 나는 것이죠. 바로 요 부분이 이제 지금 굉장히 진수됐고 또 하나는 이제 당시에 김용현이 총리와 장관들에게 주기 위해서 8장의 지시문을 만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 이상민 전 해양안보 장관에게 JTBC하고 MBC 등 언론사를 봉쇄하고 단전단수해라. 그때 이제 대상이 된 언론사가 JTBC, MBC, 한겨레, 경향신문, 여론사, 꽃 이렇게 5군데입니다. 5군데에 여기를 단전단수 조치해라라고 소방청장과 서울소방청장한테 지시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진술을 실제로 이제 소방청장하고 당시에 이 진술을 받았는데 실제로 조치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는데 이 진술에 대해서 이상민 장관은 아직 진술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소방청장과 서울소방청장이 이 이상민 장관으로부터 이런 지시를 받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것도 굉장히 중요한 국회의 권능 행사를 무력화시킬 뿐더러 뭔가 눈밖에 나와 있던 언론들 정상적인 그 신문 제작이라든가 방송 뭐 송출이라든가 이런 게 불가능하도록 단전 단수를 하려고 했다 하면은 이것 또한 이제 내란 혐의의 한 중요한 그 팩트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단전 단수 그 지시한 적이 없으면 거기 빠지는 거고 만약에 지시했다면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거고 이상민 전 장관의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그 대통령의 명을 받들고 이걸 했다 그러면 지난번에 그 국무회의 때 자신은 반대했다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거하고 조금 좀 모순적으로 들려지는 측면이 있어요. 네. 비상계엄에는 반대해놓고 단전 단수 조치는 소방청장에게 지시를 했다. 네. 그럼 당시 이상민 전 장관은 뭐였는가? 뭐 이런 의문은 좀 남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공수처가요. 이거는 우리가 못하겠다. 경찰로 다시 넘겼어요. 네, 능력이 안 됐잖아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네. 아니,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가져갈 때는 언제고 이제는 또 이거를 더 전부 다 이 경찰에다가 넘겼습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경찰이 앞으로 어떻게 수사할지 이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당시에 이 체포조 운영과 관련해서 우선 선관위 직원 30명의 명단을 당시에 이 정보사령관이 이 직원 30명 명단을 불러주면서 체포해라. 그리고 케이블 타이와 안대, 복면, 밧줄 이걸 준비해서 전부 다 수방사 지하 벙커로 이송하라. 라는 지시를 했다라는 거. 요게 이제 하나의 공소장에 들어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가장 이제 좀 논란이 됐던 곽종군 전 특전사령관한테 뭐 요원을 빼내라. 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네, 요원. 예, 이게 이제 보면 당시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그거 의원이 아니고 요원이다. 네. 그리고 이 곽종군 사령관도 당시에 이 김병주하고 유튜브 할 때 인원 또는 요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요 부분에 대해 논란이 되니까 곽종군이 다시 입장을 냈습니다. 곽종군 전 사령관이. 오늘 국회 증언 때 섰더라고요. 네네. 서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시간대별로 아주 소상하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의원을 끌어내라 한 게 맞았고 그 당시에는 그 요원들 뭐 특전사 요원들이 국회 건물 안으로 진입하지 않은 상태였다. 네. 그러니까
끌어낼 요원이 국회 안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국회 건물 안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 시간대를 다 밝혀줬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그 막 이루어지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그렇게 이제 김영현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는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요원 얘기를 하긴 했답니다. 근데 계엄 해제 요구안이 다 그 통과가 되고 상황이 정리되는 과정에서 네. 뭐 다 이제 이렇게 저거까지 통과되고 그랬으니까 그럼 그 철수해라. 뭐 그런 얘기는 했대요. 뭐 그렇게 그게 이제 707 특임단 요원들 그렇죠. 본관 정문 밖에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때 이제 요원을 빼내라 이렇게 네.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그러니까 시간대가 굉장히 차이가 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국회에서 그 새벽 1시인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190명 찬성으로 통과되고 상황이 정리되어 가는 과정에서 그 707 그 요원들을 빼내라. 네. 그렇게 얘기한 거니까 전혀 그 맥락과 상황이 다르다. 뭐 그 얘기를 한 건데 근데 지난번 그 탄핵 심판에서 김영현 장관은 뭐 체포하라고 한 적은 없다. 네. 이게 동태 파악만 하라고 그랬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정은아 홍장원 국정원 1차장 이게 이제 아마 오늘 제일 중요한 하이라이트일 것 같은데요. 홍장원 1차장은 그때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대통령이 전화해서 봤지? 비상계엄 발표하는 거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가정보원에도 대공수사권 줄 테니까 우선 방첩사 도와 지원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당시에 체포 명단을 당시에 이제 방첩사령관이 나중에 불러주면서 위치 추적 그렇죠. 국정원이 위치 추적을 해달라 네. 요걸 이제 부탁했다는 겁니다. 네. 자, 요 진술을 하니까 최근에 이제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나 지금 그런 보고 받은 적 없다. 그리고 이제 조금 진술이 조금씩 다른 걸 두고서 홍장원 주장이 오염됐다.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맞습니다. 홍장원 주장이 이제 오염이 됐다 뭐 이런 건데 그리고 지금 또 대통령 측에서요. 홍장원 전 1차장에 대한 그 통신 기록 네. 그 조회 요청까지도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홍장원 전 차장의 주장은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아서 싹 다 잡아들여라. 방첩사를 지원하라. 국정원은 이런 지시를 들었고 그 후에 자신의 육사 후배인 여인영 방첩사령관과 통화를 하여 체포 명단을 받았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홍장원 전 차장의 그 진술의 어떤 허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대통령 측에서 발견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오늘 이제 두 번째 증인이 지금 이진우 수방사령관 지금 되는데 90분입니다. 네. 90분 끝나면 그 두 번째 증인이 여인영 그 방첩사령관인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여인영 사령관은 충암파 아닙니까? 충암고등학교 나왔죠. 그러니까 김영현 전 장관이 그 방첩사가 이 비상계엄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기능을 해야 되니까 그 방첩사령관의 자기 충암 후배인 여인영 이 장군을 거기다 앉힌 것이고 대통령과의 회동도 군 장성 중에서는 여인영 그 사령관이 제일 많이 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여인영 사령관이요 최근에 검찰에서 어떻게 진술했느냐 대통령과 장관 그 김영현 장관이 군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 군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 나는 군의 무고함을 밝히겠다. 뭐 이런 진술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진우 지금 수방사령관이 진술을 좀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오. 계엄 위법하다 생각 못했고 행정 사법 회복 위한 것으로 이해했다. 그다음에 국회를 들어가라는 지시는 본관 들어가는 지시는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비상계엄은 여전히 적법하다고 생각한다. 라고 이제 이진우가 오늘 진술을 한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이게 자기네 어떤 지금 최근에 아마 본인의 무죄를 지금 재판부에 지금 소명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은 명령을 따랐을 뿐이다. 그리고 이게 합법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취지에서 지금 비상계엄이 여전히 적법하고 국회 본관에 들어가는 지시는 없었고
이렇게 이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공소장에 나오는 뭐 4명에 1명씩 끌어내라. 네. 총을 쏴서라도 끌어내라. 그 검찰에도 본인이 그렇게 진술했는데 그거를 사실상 요 뒤집는 답변은 거부를 했대요. 건가요? 요 답변은 거부를 하고 예.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답변을 하는 거죠. 선택적 답변. 왜냐하면 요거는 지금 본인한테 굉장히 불리한 증거고 윤 대통령한테도 불리한 증거니까 바로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총 쏴서라도 끌어내라고 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하겠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즉 이제 뭐냐면 이 계엄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졌고 전혀 문제가 없었다. 이런 답변이 뭐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는 그런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근데 것입니다. 만약에 이제 국회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 그랬는데 그거는 그 전에도요. 네.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뭐 하는 거는 뭐 특전사 요원들이 해갖고 오면은 수방사는 바깥에서 네. 그 길을 터주는 역할을 하자. 뭐 그런 식으로 정리를 했다라는 얘기는 네네. 그 이전에도 했었죠. 네. 그건 아마 이제 두 번째 나오는 여인영 방첩사령관이나 그다음에 곽종근 그 6일날 나오죠. 곽종근은. 네, 곽종근은 내일 모레 나옵니다. 네. 예. 6일날 아마 그때 구체적으로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건 지금 헌법재판소에 진행되고 있는 이 내용들이 아마 이제 앞으로 상황 자체가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르게 전개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팩트 위주로 뭐 물론 이제 아마 윤 대통령 측에서 준비를 많이 했을 거예요. 네. 이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아마 준비를 했을 건데 그 결과를 한번 보시죠. 결과를 한번 보면 누구 진술이 맞는 것인지 뭐 저희가 섣부르게 판단하지는 않겠습니다. 그건 어차피 사실관계로 따져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꾸 사실관계에다가 본인들의 바램 이런 것들을 넣어버리면 이게 다 오염이 돼버려요. 네.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철저하게 좀 따져서 그렇게 봐야 되고 우리 편이라고 무조건 뭐 다 옳다 안 했다 이렇게 돼버리면 또 그것도 안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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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부분을 봐서 어쨌든 이런 지금 쟁점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조금 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구속 취소를 법원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네. 그 구속된 다음에 할 수 있는 조건이요. 구속 적부심이 있고 구속 취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석이 있습니다. 네. 구속 취소는 이 구속 사유가 소멸됐을 때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구속 취소인데 보통 구속 취소를 요청하면 법원은 7일 이내에 결정을 하기로 돼 있다고 그럽니다. 네. 아마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마 요게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석방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수감 생활을 하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아마 보석을 신청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마 윤 대통령 측에서는 형사소송법상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아마 다 취하겠다. 아마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자, 조금 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법원에 구속 취소를 요청을 했다. 이런 지금 뉴스가 나와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